함께해요. 시언어. 안녕하십니까? 정훈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예. 자, 제가 제 1편 안녕 시언어에서는요. 시언어 도대체 너는 누구니? 그죠? 그리고 새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리고 C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들을 그 중에서 반복문까지 우리가 문법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만 공부를 해선 안 된다고 했고, 이러한 그 문법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는 시간도 가졌었지요. 그죠? 아주 유용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편, 이름하여 내 안의 시언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네, 이 2편, 내 안의 시언어에서는요, 이 기본적인 C의 문법들을 여러분이 등에 업고, 이것들을 이제 안다는 전제하에 배열이라든가, 또 함수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C언어 하면은 그 C는 그 기계 중심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를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속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바로 C에만 있는 포인터. 이 포인터 때문에 C 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포인터.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함수와 포인터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문자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우리는 C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2편에서. 그리고요, 여러분 또 이러한 엄청난 기능들을 배운다면 이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용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2편을 학습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2편은 여러분 내용도 많지만 또 여러분께서 많이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집중하여 함께 진도 나가보도록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배열, 얘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 배열은요,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바로 이 배열이라는 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요리를 하는데 이런 요리를 여러분이 해요. 그래서 여기다 요리에다 넣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파도 넣어야 되고 또 브로콜리도 넣어야 되고 무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개 넣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톡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예, 바로 이 배열이란 개념이 이런 거예요. 단, 얘네들의 성격이 비슷할 경우에만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더 어려운가요? 예, 이게 바로 배열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괜히 비유를 했나? 자, 그러면 배열이 무엇이고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그 기본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배열 너 누구니?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가 이 궁금한 애가 배열 영어로 array 이렇게 얘기합니다. array. 이 배열이 왜 필요한지 먼저 나한테 말해주겠니? 하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왜 필요한지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에, 나 학교 졸업했는데,
그럼 여러분 회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동이라는 애가 있고요. 영희가 있고 은정이가 있고 민수가 있어요. 그럼 모두 몇 명? 4명이에요. 이 4명의 영어 점수,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 4명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얘가 만들고 싶대요. 우등생이. 됐죠? 그랬더니 이 알림이가 그럼 4명의 점수를 먼저 다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여러분. 왜냐면 평균을 알려면 얘들한테 물어봐야죠. 야, 너 영어 점수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4명의 점수를 먼저 너는 몇 점이었지? 너는 몇 점이었지?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그렇죠.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들 4명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각각의 변수를. 그랬더니 우등생이 맞대요. 나 변수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멋있게 프로그램 짰다 봐라 하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길동이 점수는 A라는 변수로 선언했고 길동이는 점수가 95점을 이 그릇에 담아 놓은 거예요. 영희는 B, 80점을 역시 B라는 변수에 저장해 놨네요. 그죠? 은정이는 85점이고 이걸 C라는 그릇에 담아 놨고요. 민수는 75점인데 이거를 D라는 방에다 저장했네요. 그죠? A, B, C, D 모두 4개의 변수를 지정하고 거기다 값을 대입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프린트 F 한 다음에 인쇄를 했어요. 4명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4개 변수를 더해서 4로 나누었더니 평균 나오더라. 83. 된 거죠? 이렇게 답을 구했어요. 이거 우리 기초 때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죠? 이거 어려움 없으세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늘 짰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데요. 자, 이제 얘가 우등생이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막 칭찬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학년 전체 영어 평균 계산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년 전체. 그래서 영어 평균 계산하고 싶은데 얘가 막 울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얘의 대답이 아까는 그 평균을 계산할 때 인원이 4명이라서 변수를 4개 A, B, C, D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년 애들이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 네, 300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길동이, 영희, 은정이, 민수 각각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 4개 변수가 필요했죠. 그럼 만약에 인원이 300명이면요. 변수도 300개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져요. 300명을 다 더할 거는 또 어떻게 더해요? 300번을 더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300개 변수를 만드느니 내가 차라리 계산기로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게 빠르겠다. 포기할래.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주인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배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넌지시 우리의 학습의 목표를 지정을 해줬네요. 배열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아니 배열이 그러면 300개 넘는 변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호기심 생기죠. 생겨요? 생길 거예요. 그럼 배열 너 누구니? 이제 알아보죠. 네가 누군데 이런 300개 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 자, 함께 보죠, 여러분. 자, 궁금이가 또 나왔어요. 커피 가격 하나하나를 변수에 저장하면 자, 얘가 커피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가게에는 커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커피도 있고 에스프레소 커피도 있고 카페라떼도 있고 카페 모카도 있어요. 모두 4개의 종류의 커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종류마다 이름도 다르고 뭐예요? 가격도 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가격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4개니까 니네 돈이 다 정수형이구나. 소수점 없지요? 정수형이니까 INT 타입으로 잡고 아메리카노라는 변수를 잡고 거기에 3,000원 이렇게 저장했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도 3,000원,
카페 라테 변수에도 4,000원, 카페 모카 변수에도 4,500원.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얘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커피가 8종류면은 또 8개를 쫙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C 프로그램 메모리 안에는요, 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들어가 있게 돼요. 메모리를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메모리 진도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워서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고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 소리 들을 거예요. 졸리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C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 C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실행되는 공간이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C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C의 메모리 공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이 C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면 뭐가 된다? 기계어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녕 시언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바로 그 기계어가 저장되는 코드 영역이 있어요. 예, 이 영역이 하나 있고, 메모리 영역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은 다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전역 공간, 전역 메모리 공간, 스택 메모리 공간, 힙 메모리 공간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변수 이렇게 잡은 거 있죠. 이런 변수들은 그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메모리 확보하여 이제 실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은 다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예요. 제가 그려드린 이 메모리 공간이 바로 스택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조금 졸리우시죠? 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들어보면은 이와 같아요. 얘네 변수 전부 다 뭐죠?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쵸? 우리 안녕 시언어 편에서 인티저는 몇 바이트? 4바이트라고 공부를 했어요. 메모리 크기 4바이트. 기억나요? 예. 얘 4바이트, 그 다음에 플로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기억나요? 예. 자, 그럼 4바이트씩 메모리 공간이 잡혀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 안에서 이제 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스택 메모리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스택 메모리 안에 내부 주소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스택 메모리 안에 주소는요, 높은 주소에서 점점점 낮은 주소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FF14FF는 다 똑같죠. 근데 4C 이렇게 나왔죠. C는 1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8, 4, 0. 그쵸?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제일 높은 주소를 갖게 돼요. 아메리카노 3,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변수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걔도 3,000원. 그 다음에 카페라테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긴 4,000원. 이 번지가 다 있어요. 카페 모카라는 데이터는 14FF40 번지에 저장되고 4,500원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커피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커피가 8개 종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8개 변수가 다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주소마다 어때요? 변수를 각각 8개를 또 지금 4개 있죠? 4개를 더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이게 앞에서 봤던 변수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얘기를 했어요. 커피들이 데모를 해요.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라고요? 우리는요, 이름은 다 달라요. 너는 아메리카노, 나는 에스프레소.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의 공통은 커피라고요. 우리는 다 커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애들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더러 헤어지라고 말하지 말고 커피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누가요? 이 커피 단체에서요. 그래서 얘가요, 궁금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너네들을 따로 이름을 아메리카노다,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이름 안 붙이고, 너희들에게 커피라는 이름의 아파트를 선물해 줄게. 이거예요. 아파트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얘네들은 이 변수라는 애들은 단독주택이에요. 여기 아메리카노가 살고, 여기에 에스프레소가 살고, 여기에 카페라떼가 살고, 이렇게 각각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는 여러분 생각하는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의 땅 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때요? 예, 이렇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쭉 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라는 이름의 아파트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부터 너희들은 각자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냥 커피라는 이름의 아파트로 너희들을 불러줄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보면은 각각 뭐가 있어요? 102호, 102호, 202호, 202호. 뭐가 있죠? 호스가 있죠. 호스가 없으면은 이 아파트 들어가서 몇 층에 두 번째 집, 몇 층에 첫 번째 집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호스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들을 다 커피라는 이름으로 부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커피집, 여기가 커피집 맨 처음 시작되는 곳, 그 다음 여기가, 그 다음 커피집, 그 다음 커피집, 그 다음 커피집.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할 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커피라는 이름의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나서 할 일이 각각에 대해서 호스를 붙여주자 이거예요. 즉, 이 커피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맨 처음이 누구예요? 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애. 얘가 맨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메모리 영역에 들어가면 여기가 첫 번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름을 커피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메모리의 맨 첫 번째 영역을 커피라는 이름으로 먼저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커피 당사자죠. 여긴 0번째 방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집은 이제 뭡니까? 여기가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지금 다 3,000원, 4,000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집에서 한 칸 더 옆으로 간 집. 그래서 커피, 아파트에서 커피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서부터 한 칸 옆으로 간 집. 된 거죠. 그럼 여기는요. 커피집 입장에서 여기는 두 칸 옆으로 간 집. 여기는요. 커피집 입장에서 세 칸 옆으로 간 집. 맞아요? 이렇게 호스를 정하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C 언어로 표시하면 INT, 야, 니네들 커피라는 이름의 아파트는 정수 타입이야. 데이터를 정수로만 받을 수 있어. 그렇죠? 3,000, 3,000, 4,000, 4,500 다 정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집은 커피 0번째 집에는 3,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커피 첫 번째 집엔 3,000원, 커피 두 번째 집엔 4,000원, 커피 세 번째 집엔 4,500원이 각각 들어가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배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아파트 이름 이게 배열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변수를 4개 또 만약에 8개라면 8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됐나요? 아직 100% 이해 안 해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또 넘겨볼게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아요. 자, 보시면은 INT 타입이라 그랬죠? 이 커피 아파트는 정수형이야. 그럼 INT 타입은 몇 바이트? 메모리에서 4바이트. 맞아요? 4바이트예요. 그러면 보세요. 4바이트인데 자, 맨 먼저 커피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메모리의 맨 첫 번째 영역. 참고로 여러분 스택 메모리는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고 이 위에서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한 곳에서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먼저 입력되면 맨 밑바닥부터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됐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간 데이터, 얘가 메모리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얘한테 커피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름이 처음 시작된 곳, 0이 되는 거예요. 0번지, 당사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4바이트 떨어진 공간이 바로 그 다음 공간. 그러니까 인티저는 여러분 한 공간에 4바이트씩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커피로부터 4바이트 떨어진 공간, 여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커피 1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4바이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쵸? 커피 1. 그래서 여기는 커피의 1호실. 참고로 여러분 이 인덱스라는 개념은 1부터 시작 안 하고 0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문 자리 0, 나 당사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떨어지면 1, 여기 입장에서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죠. 얘가 당사자예요. 커피 이름. 얘가 이제 커피의 0, 나 당사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메모리 처음이고 자 여기서부터 한 칸 떨어진 곳 즉 4바이트 떨어진 이 공간이 커피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커피 1. 그럼 여기는요. 여기 입장에서 2개 떨어졌죠. 하나, 둘. 그래서 여기가 커피 2.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입장에서 3개 떨어졌죠. 하나, 둘, 셋. 커피 3.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총 모두 몇 개의 호스가 있어요? 0호실, 1호실, 2호실, 3호실. 몇 개? 4개. 그래서 여기를 전체 커피 아파트는 4개 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호스는 0부터 꼭 따져요. 인덱스는 0부터예요. 그래서 커피 4 이렇게 말하면 0부터 3까지 0, 1, 2, 3 세어보니까 4개. 맞아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그럼 변수를 일일이 잡을 필요 없고 어때요? 커피라는 아파트에다가 호스만 써주면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배열이란 개념이에요. 돼요 여러분? 와 그러면 이 배열의 데이터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면서 필요하면 어때요? 몇 개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인덱스 개수는. 됩니까?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있나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만약에 변수를 잡는다면 변수를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300개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300개를 일일이 변수 이름 다 만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복잡해지고. 그죠? 근데 이 연속된 공간, 즉 연속된 공간에 커피라는 아파트로 이름을 쫙 만들어주면 얘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공간을 만들어요. 확보를 합니다. 확보하고 거기에 인덱스 값에다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배열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을 경우. 자,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자, 만약에 아메리카노 3,000원, 에스프레소 3,000원 이런데 카페라떼가 만약에 4,000.36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 정수인데 얘가 실수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면은 안 돼요. 즉, 배열의 조건은 같은 데이터 성격들을 가진 애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는 것, 이게 배열이에요. 이해됩니까? 왜?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값이 성격이 다르면은 배열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런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열의 모습을 살짝 봤어요. 그럼 이제 C의 기본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열의 모습을 살짝 지금 봤어요. 이게 배열이다. 커피라는 아파트. 그쵸? 이게 배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C의 이제 기본 문법, 배열도 성격이 있습니다. 자, 배열, 얘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그쵸?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여러 개 변수로 만들어야 할 경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걸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배열이에요. 됐죠?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집합을 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을 구성할 때는 인덱스, 즉 첨자, 다른 말로 인덱스, 똑같은 말입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똑같은 아파트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공간에 들어간다, 그 다음 공간에 들어간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인덱스예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인데 이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각각의 개별 값들을 일컬으며 0부터 최고 인덱스까지 연속되어 데이터가 들어가요. 메모리에 연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커피 영역이야.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가 탁탁탁탁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배열의 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1차원 배열부터 1차원 배열은 오로지 데이터가 이렇게 얘처럼 단층 건물이에요. 즉 1층밖에 아파트가 1층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1층에 여기가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1차원 배열이고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5층도 있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각 층마다 5가구씩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아파트 건물같이 생긴 애가 2차원 행과 열이 존재하는 것. 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차원은요, 여러분이 뭐 7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2차원 배열,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구조, 요거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열의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고, 이 바로 다음 시간, 곧 이어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열의 기본 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잠시만요.